안녕하세요. 환상감자입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이 되고 지금까지 직장인 겸 엔잡러 그리고 투자자로 지내면서 배운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에 관한 중요한 엑기스만 뽑아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껏 얘기했던 주식 이야기보다 실생활에 더 도움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영상은 영상 전체를 시청할 것을 권장드려요. 오늘 공유하는 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큰 기반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앉은 자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 소개할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돈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저는 30대 후반 13년 차 대기업 직장인이고 부캐를 키워 1인 법인으로 만들었고 월 평균 3천만 원의 순수익을 2년 동안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본캐와 부캐가 번 돈으로 배당주를 투자해 패시브 인컴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1, 2년 내에 파이어족으로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익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익혀야 할 것은 돈 버는 법입니다.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되죠. 사실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돈 버는 법 1단계는 습득하신 겁니다. 직장을 얻고 대가로 돈을 번다. 차후에 2단계, 3단계가 있지만 지금은 1단계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들어온 돈을 지켜야 합니다. 통지력을 의미해요.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한 달에 1,100만 원씩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자신에게 들어온 돈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키고 통제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세 번째, 돈 불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내 돈을 내가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보내서 친구를 데려오게 만드는 거죠. 투자죠.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미술품 투자를 하거나 사업 투자를 해서 내가 가진 돈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목표죠. 주식 투자 왜 해요? 내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 세 가지 방법 중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돈 지키는 법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돈을 지키는 법을 이야기하려요. 수익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만큼 커집니다. 먼저 돈을 벌었으면은 생존에 필요한 비용들 중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을 먼저 보내세요. 그 다음 투자 금액으로 목표한 돈도 증권 계좌로 보내시고요. 그 다음 남은 걸로 생활하세요. 남은 걸로 생활하되 절약하세요. 제가 절약이라는 단어를 꺼낸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절약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아껴서 필요한 곳에 쓰자는 의미죠. 제가 생각하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입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보험의 적정량은 대부분 다 월급의 10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만 원이면은 30만 원이죠. 이것은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냥 10분의 1이 제일 합리적이고 높지 않은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지인이 몇 번 보험을 추천했는데 요즘에는 다 18만 원, 22만 원 하더군요. 보험 하나예요.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 것도 해지시켰어요. 비싼 보험 대신 훨씬 저렴한 보험을 들었어요. 실손보험 하나, 그리고 사망보험 하나, 이렇게 둘이 합쳐 8만 원대고요. 저는 실손보험도 회사 실손보험만 들고 제 개인의 실손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당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절약하면 부부로 치면은 한 달에 20만 원, 1년이면 얼마죠? 240만 원입니다. 2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가입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보험 해약에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하셔야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내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손, 사망보험 포함해서 10만 원 이상 내는지 확인하시고 보험 다이어트를 하세요. 회사에서 실손보험 들어주면 중복으로 안 되는데 굳이 개인이 들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들면 오르니까 지금 내는 거라고요. 그냥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하시고 퇴직하면 올라 있을 거잖아요. 그 돈으로 나중에 실손 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보험을 해약한다고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보험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보험은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죽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라는 고민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당주 투자를 하는 거고요. 내가 죽으면 노동소득은 영원히 사라지고 현금 흐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제 가족들은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그럴 때 배당주를 통해서 따박따박 그리고 심지어 성장까지 하는 금액을 가족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보험은 어때요? 보험은 가입하자마자 사업비, 컨설팅비 등 비용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수수료 0.01% 때문에 증권사를 옮기고 투자 종목을 바꾸시면서 정작 1%, 2%씩 턱턱 떼가는 보험에는 장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굳이 사업비, 컨설팅비를 보험 대리인에게 주면서 보험을 거하게 들 필요 있을까요? 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력이 있는 보험은 당연히 들으셔야 하고요. 과한 보험료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보험에 넣을 돈을 QQQ 혹은 배당주에 투자하세요. 그 돈으로 노후를 대비하세요. 주식 계좌에 보험용이라는 별명으로 만들고 거기에 일정 금액만큼 보험료 대신 주식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알뜰폰은 사용하세요. 알뜰폰은 무료요금제 이벤트를 찾아보세요. 광고가 아니고요. 제가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11월 2일에도 월 1,100원짜리로 바꿨습니다. 한 달에 10기가에 다 쓰면 1메가bp예요. 그 전에 요금제는 월 1,000원이었고 한 달 15기가에 다 쓰면 3bp라서 더 좋았는데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현재 알뜰폰 중소기업들은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언제 이벤트가 끝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줄인다면 2인 가족이면 얼마나 절약이 될까요? 4인 가족이면 얼마나 절약될까요? 작게는 5만원에서 4인 가족이면 15만원까지도 아낄 수 있습니다. 매년 180만원을 아낍니다. OTT 비용도 생각해보세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웨이브 다 가입하신 분들 있죠? 한 달에 하나만 구독하세요. 2개 구독하다가 하나만 구독하면 한 달에 12,000원, 1년에 14만 4천원을 아낍니다. 직장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알뜰 교통카드도 이용해보세요. 저는 한 달에 12,000원을 절약하고 1년이면 12만원을 절약하더군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중고 책들을 알라딘 서점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2만원 정도 벌 수 있고요. 당근마켓에 중고 물품을 판매하면은 한 달에 2만원 정도는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던 분이 제가 알려드린 것대로만 하시면 매년 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식으로 매년 4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나요? 특히나 시드가 적으신 분들 1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서 400만원의 수익을 내려면 40%의 수익을 내야 해요. 가능한가요? S&P의 연평균 수익률은 7%입니다. 1000만원 투자하면 70만원 벌면 평균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개인들의 실제 수익률은 오히려 더 낮아요. 코스피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훨씬 더 낮고요. 반면 10억에서 400만원의 수익을 내려면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내야 할까요? 0.4%예요. 그냥 한번 주식이 기침하면 이 정도의 몇 배는 더 요동칩니다. 여러분의 소득이 적을 때 그리고 시드가 적을 때 절약을 해야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시드가 적고 소득이 적을 때의 절약이 자산 가치에 비해 큰 비율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약을 통해서 돈을 통제하면 현금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가져갈 통제력도 생깁니다. 주식 투자하다 보면 크게 떨어질 때 현금 가지고 있으면 물타기 하고 싶잖아요. 내게 알맞는 통제력이 없으면 남은 돈 하나 없이 다 주식 사버립니다. 물타기한 주식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주식창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고 주식 커뮤니티 들락날락 거립니다. 절약을 하고 시드를 아끼면서 내 현금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아낀 현금은 한 달짜리 예금에 넣거나 예비비로 파킹하는 통제력을 키우셔야 해요.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리하면 시드가 적고 소득이 적을수록 주식 투자 수익률보다 절약이 훨씬 더 수익률 높다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저는 산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차도 없습니다. 산무 생활로 투자금을 더 모을 수 있죠. 제가 계산해 보니 차만 없어도 1년에 몇백에서 1000만원까지는 투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절약해서 생활비 외에 대부분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배당금을 늘릴 수 있는 원동력도 되었고요. 차 없는 대신에 버스 타고 다니면서 알뜰 교통카드 이용하고 제 아내는 지역화폐 카드 충전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10%씩 나오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50만원 넣고 5만원 받는 수익률 10%는 엄청난 거잖아요. 주식도 1년 해야 그 정도 나오는데 지역화폐는 한 달마다 혹은 분기마다 충전 때 10%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면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생활비로 쓸 때 30만 원, 40만 원씩 생활비로 금방금방 나가잖아요. 지역 화폐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1%의 수수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런 거 한 개 찾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 플러스 지역 화폐로 검색창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관련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해요. 돈을 다루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 버는 법. 두 번째, 오늘 이야기한 돈 지키는 법. 절약이죠. 세 번째, 돈 불리는 법.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어요. 배웠어도 금방 까먹고요. 그리고 내 월급이나 수익이 적고 주식 시드가 적을 때일수록 절약을 통해서 아끼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퍼센트 비중이 더 크잖아요. 방법은 제시해 드렸습니다. 보험 다이어트, 알뜰폰 요금제로 교체하기, OTT 다이어트, 알뜰 교통카드 활용하기, 중고책이나 중고 물품 알라딘과 당근에 판매하기. 제가 말한 돈 다루는 방법 세 가지는 다 이어져 있어서 하나가 부실하면 제대로 된 돈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돈은 개라고요. 아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잘 다루면 귀엽고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애완견이 되지만 잘못 다루면 들개가 되거나 주인을 물어뜯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바로 말 잘 듣는 애완견이 되지 않습니다. 세월을 거쳐서 작은 돈을 다루고 익히고 나도 훈련되어져야 서서히 힘이 생겨 큰 돈을 통제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의 돈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돈은 애완견인가요? 들개인가요? 인생 우상향을 이루는데 시작은 절약부터입니다. 돈에 관해 더 많은 팁을 원하시면 구독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